코는 예뻐 보이기 위한 구조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숨을 쉬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도 얼마나 높일 수 있나요? 보다 제 코 구조에서 안전하게 가능한 라인이 어디까지인가요?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두류비누과 황규성 원장입니다. 혹시 요즘에 솔로지옥5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솔로지옥 출연진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씩 드시지 않으셨나요? 저 사람은 코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예뻐 보이지? 나도 코 성형하면 저런 분위기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특정 출연진을 두고 이 사람은 어디를 고쳐야 된다, 이런 수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의료적으로도 맞지 않고 개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오늘은 출연진 분들의 이미지를 예시로 삼아서 얼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코 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코성형을 고민할 때 왜 기능을 같이 봐야 하는지를 풀어드리려고 해요. 핵심은 하나예요. 코성형은 단순히 예쁜 코를 만드는 수술이 아닙니다. 내 얼굴에 맞는 라인을 찾으면서도 숨쉬는 기능을 지키는 수술이 되어야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코가 낮아서 얼굴이 밋밋해 보여요. 콧대만 높으면 예뻐 보일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콧대나 코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콧대나 코끝, 얼굴 인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얼굴이 예뻐 보이는 이유가 코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뻐 보이는 얼굴은 코 하나가 예뻐서가 아니라 전체 비율이 맞아서 예뻐 보이는 겁니다. 얼굴 길이, 동안부 비율, 눈과 코 사이의 거리, 콧대 시작점, 코끝 방향, 콧볼폭, 입술과 턱의 균형까지 같이 다 봐야 되거든요. 같은 코라인도 얼굴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죠. 얼굴이 짧고 동그란 분한테 너무 길고 높은 직선코를 만들면 코만 따로 휘어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얼굴선이 길고 뚜렷한 분한테 너무 짧고 들린 코를 만들면 비율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성형에서 중요한 건요, 무조건 높은 코가 아닙니다. 내 얼굴에 어울리는 코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코가 숨쉬는 기능까지 해치지 않아야 진짜 좋은 코예요. 코는 예뻐 보이기 위한 구조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숨을 쉬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도 얼마나 높일 수 있나요? 보다 제 코 구조에서 안전하게 가능한 라인이 어디까지인가요?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형 타입별로 어울리는 코 라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출연진한테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각자 매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 매력이 왜 잘 살아나는지 분석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화려한 이목구비형이에요. 최민아 숲님 같은 분위기죠. 이런 타입은 눈, 코, 입의 존재감이 이미 강합니다. 얼굴 전체에서 각 부위가 또렷하게 보이고 T존 인상이 분명한 편이에요. 이런 얼굴은 코를 무조건 더 높인다고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화려한 분이 콧대를 과하게 높이거나 코끝을 너무 날카롭게 만들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에서 중요한 건 높이보다는 중심축이에요. 코가 얼굴 중심에 안정적으로 서 있는지, 좌우 균형이 맞는지, 콧대가 너무 두껍지 않은지 보는 거죠. 기능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게 코를 올리거나 코끝을 세게 세우려고 하면은 비중격 지지구조에 부담이 갑니다. 비중격은 단순히 코를 세우는 재료가 아니라 코 안쪽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거든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인상형입니다. 함예진님 같은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부드럽고 표정이 편안해 보이고 얼굴선이 강하게 날카롭지 않은 타입이죠. 이런 얼굴에 너무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코라인은 안 어울립니다. 요즘 SNS에서 많이 보이는 높고 얇고 직선적인 코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부드러운 매력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인상형에서는 약한 곡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콧대도 너무 강하게 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체감을 주고 코끝도 날카롭게 빼기보다는 분위기에 맞게 부드럽게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기능적으로 이 타입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코볼을 줄이거나 코끝을 얄쌍하게 만들 때 비밸브 공간이 같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밸브는 코 안에서 공기가 지나가는 좁은 통로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좁아지면 겉으로 코가 예뻐져 보여도 숨쉬기가 정말 답답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셔도 기능평가는 절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선이 길고 뚜렷한 얼굴형이에요. 박희선님 같은 분위기예요. 얼굴선이 깔끔하고 비율이 길게 보이고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배치된 타입이죠. 이런 얼굴은 코가 너무 짧거나 과하게 들리면 비율이 어색해져요. 중안부와 하안부 연결감이 끊겨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콧대가 어느 정도 직선에 가깝게 정리되는 게 잘 어울려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얼굴이 길어 보이는 타입한테 코까지 과하게 길고 높게 만들면 인상이 너무 세 보이게 되죠. 콧대는 정돈되게, 코끝은 안정감 있게, 전체 길이는 얼굴 비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셔야 됩니다. 기능적으로는 좌우 균형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타입이에요. 겉으로는 코가 활짝 휘어 보이거나 사진 찍었을 때 한쪽 라인이 다르게 보이는 분들은 안쪽 비중격도 같이 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가 고다 보이는 거랑 실제로 공기가 잘 통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둘 다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균형감 있는 얼굴형이에요. 김고은님 같은 분위기예요.
이미 얼굴 전체 비율이 안정적이고 특정 부위가 과하게 튀지 않고 조화가 좋은 타입이죠. 이런 얼굴은 코를 크게 바뀌기보다는 미세 조정이 훨씬 중요해요. 이미 균형이 좋은 얼굴에 큰 변화를 주면 오히려 조화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콧볼을 살짝 줄이거나 코끝을 약간 정리하거나 비주 각도만 조금 조정해도 인상이 확 달라져요. 균형형 얼굴에서는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건드리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기능적으로는 보존적 접근이 핵심이에요. 원래 숨을 잘 쉬던 코라면 그 기능을 망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성형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중 하나가 수술 전엔 괜찮았었는데 수술 후에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살짝 하는 거니까 기능에 상관없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변화도 코 안쪽 건강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면 다들 누군가의 코를 갖고 오세요. 원하는 이미지 갖고 오시는 거 도움 됩니다. 하지만 그 코가 내 얼굴에 맞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콧볼 축소를 과하게 원하는 경우예요. 콧볼이 넓어 보인다고 무조건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콧볼은 겉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콧구멍 입구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과도하게 줄이면 콧구멍이 씹힌 것처럼 보이고 코 입구가 좁아져서 답답해집니다. 특히 원래 콧구멍이 작으신 분, 코 입구가 좁으신 분, 숨 들이쉴 때 코 옆이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작은 코에 무리하게 큰 보형물을 넣는 경우입니다. 피부랑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면 피부 장력이 커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피부가 얇아지거나 염증 위험이 올라가거나 코끝이 들려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원래 기능 문제가 있는데 미용만 보고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수술 전부터 한쪽 코가 막혔던 분, 비염이 심한 분, 비중격이 휘어있는 분, 코골이가 있는 분, 운동할 때 코로 숨쉬기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이 코 안쪽 구조 확인도 안 하고 겉모양만 바꾸시면 수술 후 불편이 더 커집니다. 어차피 코 성형하는 김에 모양만 예쁘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수술 전부터 좁았던 통로를 더 좁게 만들면 겉모양은 예뻐져도 생활은 더 불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능 중심 코 성형이라고 하면 그럼 예쁜 코는 포기해야 되나요? 기능 보면은 코 모양은 덜 예뻐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 중심 코 성형은 미용을 포기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코 성형은 기능과 미용을 함께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중격을 예로 들어볼게요. 비중격은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벽인데 휘어 있으면 한쪽 코가 막히고 코가 휘어 보이고 코끝 지지에도 영향을 줘요. 이건 단순히 코끝 세우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구조를 버티는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비중격을 사용할 때도 얼마나 남기에 안정적인지, 또 어디를 교정해야 숨길이 좋아지는지, 또 지지 구조가 약해지진 않는지 다 같이 봐야 돼요. 기능을 해친 코 수술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수술이 잘못됐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기능과 구조를 충분히 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담받을 때 이 질문들 꼭 해보세요. 제 비중격은 괜찮나요? 휘어있진 않나요? 콧볼 줄이면 숨쉬기 영향 없을까요? 비밸브가 좁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이 질문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동시에 코는 숨길이에요. 기능도 똑같이 중요해요. 코성형 고민하고 계시다면 누군가의 코를 따라가지 마시고 내 얼굴과 내 코에 맞는 라인을 찾아보세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죠. 하지만 내 얼굴은 내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 보시고 미용과 기능을 함께 봐주는 곳에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결과에 만족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내 얼굴에 어울리고 내 코 구조가 감당할 수 있고 숨 쉬는 게 편한 그런 코, 진짜 좋은 코예요. 오늘 영상이 코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리미누카 황규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